많은 고양이들은 집사와 함께 실내에서 생활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게 좋은 환경은 맞지만 그에 따라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좋은 환경이 완성됩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양이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초보 집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복을 위해 집사로서 사랑하는 반려묘의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설명드릴 15가지 실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첫 번째는 바로 실외 경험 부족입니다. 고양이를 산책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사실 자연과 접촉하는 것을 즐기는 동물입니다. 실내에 머무르더라도 풀과 식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캐티오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치 비용도 들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면 고양이가 외부를 잘 볼 수 있도록 창가 쪽을 고양이만의 공간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두 번째는 바로 중성화 혹은 예방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라도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야외로 탈출하여 파트너를 찾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 고양이의 추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야외로 탈출하려는 매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암컷 고양이가 발정할 때 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동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컷 고양이를 찾기 위해 하염없이 운다거나 사람에게 밤낮으로 몸을 비비는 행동을 말합니다. 수컷 고양이의 경우 공격성이 감소됩니다. 두 번째로 중성화를 하게 된다면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유선염, 자궁축농증, 유선종양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유선종양은 개와 달리 악성종양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성화 수술을 한 이후 대사율이 떨어져 살이 찌는 경우가 있으니 체중 관리에 있어서 고양이가 아무리 살쪄도 귀여운 존재라고 해도 건강을 위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우더라도 기생충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내라고 해서 마냥 고양이에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밖을 오고 가며 진드기나 모기를 가져온다면 심장사상충, 라임병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루밍을 위해 자신의 털을 핥다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세 번째는 바로 유독한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부 식물은 고양이에게 유독할 수 있습니다. 유독한 식물을 집에서 제거하거나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는 방으로 옮기는 것이 고양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유독한 식물 중 일부로는 튤립을 포함한 백합과 풀들, 철쭉, 아이리스와 같은 꽃은 고양이에게 위험하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장미와 해바라기 같은 꽃은 괜찮습니다. 또한 개나리, 동백, 라일락, 무궁화, 금자나, 꽃잔디, 백일홍, 접시꽃, 피투니아, 프리지어, 안개꽃 등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괜찮은 꽃이라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니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겠죠?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네 번째는 바로 혼자 남겨두는 것입니다. 흔히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을 때 개를 키우자니 혼자 살기도 하고 회사 일로 바빠 그나마 외로움을 덜 탄다고 생각하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교제하는 것을 즐기며 서로 간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동물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양이는 마냥 고독한 동물이 아닙니다. 많은 고양이들은 집사를 방에서 방으로 따라다닐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애정을 표현하고 정기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들은 자신이 더 사랑받고 돌봐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를 매일 혼자 남겨두고 충분한 놀이 시간 및 신경을 쓸 수 없다면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양이와 있는 시간 동안에 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시고 남은 영상 꼼꼼히 체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다섯 번째는 바로 더러운 화장실입니다. 지금 고양이 전용 화장실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배설물 처리를 야외에서 처리합니다. 야생 고양이들은 배설물을 묻어두거나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남겨둘 충분한 깨끗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고양이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집사의 막중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가 화장실을 피하고 집안 다른 곳에서 배설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매일 청소하기 힘들다면 키우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키우고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지 못했다면 정말 고양이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여섯 번째는 바로 고양이에게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모든 전자제품과 선반에 놓인 물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늘어진 전기 코드, 끈이나 천 조각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혹여나 접시 같은 물건을 떨어뜨려 깨뜨린다면 고양이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죠?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7번째는 바로 빗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동작 중 대표적으로 그루밍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하는데 아주 뛰어난 동물입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는 거의 목욕이 필요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빗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빗질은 고양이의 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헤어볼 방지 및 집사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8번째는 바로 스크래처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발톱과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발톱을 긁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톱을 긁으며 발바닥에서 분비되는 땀과 호르몬 냄새를 사물에 묻히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발톱을 긁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귀가했을 때 고양이가 여러분을 보며 발톱을 긁지는 않았나요? 이는 여러분을 보고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긁는 것입니다. 간식을 꺼낼 때나 벌레 같은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도 긁습니다. 반대로 혼나거나 사냥감을 잡지 못해 초조할 경우에도 발톱을 긁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보시면 기지개를 펴고 그 다음으로 스크래칭 동작을 하지는 않나요? 그러니 고양이가 잠을 자는 잠자리 주변에 스크래처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고양이는 뭐만 하면 스크래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스크래처를 구매해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죠? 집에 충분한 스크래처를 제공하여 고양이들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집에 있는 가구나 물건을 전부 긁게 될 것입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9번째는 바로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 말씀드렸던 주제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이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 고양이는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집에 혼자 남아있어도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면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을 늘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면 스트레스와 분리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고나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 방광 폐쇄, 혈전 등 일반적인 고양이 건강 긴급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너무 장기간 고양이를 혼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10번째는 바로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매년 동물병원에서는 대개 건물의 창문에서 떨어진 고양이를 치료합니다. 일부는 회복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어떤 창문도 열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아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은 정말 금방입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11번째는 바로 평소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사람들이 흡연하거나 큰 소음을 내는 등 특정 습관은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에 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으로 사람을 초대할 때에는 고양이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리 지르기나 큰 음악에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12번째는 바로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때문에 고양이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두렵거나 위협적으로 느낄 때 가야 할 안전한 장소와 여러 숨을 곳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실수하는 13번째는 바로 정신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음식에 민감하다면 음식을 기반으로 한 퍼즐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TV가 좋은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으며 새나 쥐가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동물을 보여주는 영상을 고양이들이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소 고양이의 두뇌 회전을 위해 다양한 놀이를 찾고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내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 실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다 지키면 베스트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도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어려우니 하나씩 바꿔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심과 사랑입니다. 평소에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관심과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 놓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게 여러분은 삶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놓치는 것이 반려동물의 하루 자체를 빼앗는 것이니 키우기로 한 만큼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양이에 대해서 알면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